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축함 하나에 완전히 쫄아버린 중국 항모 전단들. 한국의 항공모함은 그간 본 적 없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 미국 해군 구축함 한 대가 대만 인근 필리핀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 사이를 파고들어 항해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찍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어떠한 견제도 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벌이고 있는 패권 경쟁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내는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공군을 향해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8일 레너보, 핑거일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군함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오신트일은 미 구축함이 랴오닝함 전단 사이에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6일 촬영된 이 사진에는 미군의 알리버크급 구축함 한 척이 6척으로 구성된 중국 항모 전단 사이를 파고든 뒤 항해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대만 동부 해안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필리핀의 해역에서입니다. 미군 구축함은 중국 항모 랴오닝함 전단 뒤쪽에서 항해하는 보급함, 후르누함과 호이함, 황강함 사이를 자르듯 영락 없이 끼어든 모습입니다. 오신트일은 랴오닝함이 미야코 해역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 섬 사이에 있는 이 해협은 필리핀해에서 동중국해로 가는 관문으로 랴오닝함은 고의로 이 일대에서 종종 훈련을 하며 도발하였습니다. 이에 미군은 중국 측의 도발에 대한 끝판왕 성격의 대항으로 항모 전단 사이를 그냥 개무시하며 가로질러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해군 창설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 설마 중국 해군은 6대1로도 이기지 못하는 건가, 20년 뒤에는 이 수치를 꼭 되갚아줄 것이라며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더욱이 중국 항모 전단 사이를 통과한 미국의 구축함은 지난번 난간에 다리를 올린 채 랴오닝함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진 속 바로 그 구축함입니다. 이 정도면 도발 끝판왕, 군함계의 아데바요르. 저번에 이어 이처럼 대놓고 자국의 항모를 무시하는 구축함을 앞에 두고도 중국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소국이 대국에 대응할 수 없으니까요. 대만군 한 장교는 미 해군 구축함의 이 같은 항해를 두고 핑거일보에 매우 이례적이다, 중공군의 전투력을 과시하기 위한 전문가의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마카오의 한 군사 전문가도 중국 호위함들의 명백한 임무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매일 연이은 대미 강력 발언을 쏟아내며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낼 듯 하면서 왜 미군 구축함 한 대에 도발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 항모 전단에는 좌측부터 9010 보급함 후르누함, 052형 구축함 청두함과 타이위안함, 그리고 055형 구축함 난창함, 05420 장카이 호위함, 황강함, 그리고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조선 기술력이 후진 건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6척이나 되는 항모 전단이 91년에 취역한 구축함 하나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구축함이 아니죠. 바로 구축함의 뒤를 봐주고 있는 진짜 항공모함, 미국의 11만 톤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때문에 중국이 손쓸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루즈벨트 항모에 비하면 중국의 항모인 랴오닝함은 가짜 항모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항모가 미국의 항모 전단과 대적할 전력은커녕 함재기가 이륙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지난달 28일 보도에 의하면 산둥함은 물론 2012년에 취역한 랴오닝함조차 조종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함재기 조종사 훈련소는 랴오닝함이 취역한 후인 2013년에야 설립이 되었고, 이에 조종사들이 아직 항모에서 이착륙하는데 익숙치 못하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미국 해군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 랴오닝함의 착륙을 성공한 젠15 전투기를 보며 미군이 박수치며 기특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우스웠으면 대놓고 저런 영상을 찍었을까요? 거기에 중국 항공모함은 함재기의 이륙을 돕는 사출기인 캐터펄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구형 스키점프식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므로 무게에 매우 민감합니다. 즉 풀무장을 장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함재기인 젠15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사일 등을 모두 장착해 완전 무장한 상태의 무게가 33톤에 이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중량이냐면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이자 거대한 전투기로 유명한 F-22 랩터의 무게 적재 중량도 29톤 정도니 뭐 말 다 한 거죠. 무장은 딸리고 무게는 더 나가고, 더욱 큰 문제는 이 무게로는 캐터펄트가 없는 랴오닝호에서 도저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이 지난해 1월 의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스키점프 방식 활주로에서 항공기의 최대 발사 중량은 30톤으로 제한될 것이며 젠15 전투기는 연료와 무기를 모두 적재할 수 없어 짧은 거리에서 간단한 임무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젠15보다 훨씬 무거운 공중급유기나 조기경보기와 같은 대형 특수지원 항공기는 아예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즉 랴오닝함과 상둥함은 제대로 된 항모가 아닌 그저 물건을 싣고 나르는 조금 큰 나룻배에 불과한 것이죠. 반면 지금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만재 배수량 11만 톤 니미츠급 루즈벨트 호는 원자력 추진 방식의 사출기인 캐터펄트까지 장착하였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를 포함한 함재기 90대를 운용할 수 있는 진짜 항공모함입니다. 이러니 미군의 구축함이 랴오닝 함모 전단 가운데에 들어가 마음껏 활개해도 중국은 그저 똥마려운 개마냥 끙끙 앓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개에 비교한 건 너무한 것 같네요. 개야 미안해. 중국은 러시아에서 취역한 항모를 가져와 개조한 고철 랴오닝함을 비롯해 자체 개발한 두 번째 항모 결함 쌍둥함에 이어 곧바로 또 다른 항모 건조에 돌입하였는데요. 바로 미항모와의 성능 차이를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항모인 0030 항공모함은 캐터펄트를 장착할 예정이고 0046은 원자력 추진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두 항모 동시에 건조되고 있으니 이 또한 현재 보유한 랴오닝함과 쌍둥함이 얼마나 몹쓸 전력인지를 다시 한번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랴오닝으로 남중국해에서 약소국을 상대로 쏠쏠한 재미를 본 중국은 지금 사면 초과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자국의 7만 톤 중형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전단을 남중국해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26일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함과 호위 함정들로 구성된 2021 항모전단 CSG-21이 올 하반기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영국은 유럽 국가 중 한국과 가장 긴 시간을 교류해온 나라라며 우호적인 한영 관계를 강조하고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이는 CGS-21 순방을 통해 강조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부산항에 기항할 영국 항모전단은 우리나라 해군과도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항모전단 운용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죠. 특히 영국은 지난해부터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는데 여기엔 우리 해군의 한국형 경항모 계획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지난달 21일 항공모함 기술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지를 통해서 전했는데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은 해군 사상 최대급 함정인 퀸 엘리자베스 제작을 위해 밥코, 벨시스템즈, 탈레스 등의 연합이 개발한 선진 체계와 디자인을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2033년까지 국산 경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중일 3국의 해양주권, 제해권 확보는 동북아 군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제주 남단 이어도에서 일본과는 동해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명백히 우리 땅인데 중국과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죠. 이어도는 최고봉이 수중 4.6m에 잠겨있어 국제법적으로는 암초에 불과하지만 해양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시류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체류형 기지로 전환해 유인하였습니다. 이어도 주변 광구에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풍부한 어류 자원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죠. 특히 2028년 협정 종료 후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7광구를 가져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제적 측면의 이점과 함께 우리나라의 면적의 몇 배 규모의 해양 영토가 확대되는 것이죠. 중국은 이미 제7광구 바로 옆에서 유전 4기를 상업 생산 중이고 조금 위에 대한민국이 시로 지배하고 있는 해양기지 이어도가 있습니다. 이어도는 대한민국 마라도로부터 149km, 중국의 퉁다오로부터 145km, 일본의 도리시마로부터 276m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 이어도에 대해 슈엔다오라고 부르며 노래까지 만들어 배포하면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항공모함이 중심축이 된 최강위 부대 7기동 전단을 꾸려 다가올 중국과 일본의 위협에 대응할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둘 다 영유권 분쟁이 극에 달해 있는 생가쿠 열도는 이어도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이 해역에서 항공모함으로 휘젓고 다닌다면 지금 상황으로선 우리는 겨우 구축함 정도밖엔 투입할 자원이 없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떠다니는 해군 부대로서의 항모 필요성은 가히 필수적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에 우리 정부가 건조를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이 건조될 경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안 바워스 덴마크 국방대 교수는 22일 한국해양전력연구소에 기구한 선진강국 반열에 이르는 길 대한민국 해군과 미래 경항공모함이라는 글에서 항공모함의 함재기인 F-35B는 공중, 해상,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 및 육군포대 등의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필요한 표적 정보를 획득해 전파함으로써 합동 교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F-35B 전투기는 강력한 센서 능력을 바탕으로 조기 정보 정확도와 표적 추적 정확도를 향상시켜 미사일 방어 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내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주변국들과 마찰을 야기시키고 있는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이 처해 있는 지전략적 환경은 지속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경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항모전단은 동북아 인근 지역을 넘어 국익과 연계된 여러 사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있어서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매일같이 중국 항모가 이끄는 전단에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도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항모에 대항할 전력이 없죠. 항모는 오직 항모로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조선강국인 대한민국이 만드는 진짜 항공모함은 가짜 항공모함인 중국의 랴오닝과 산둥을 대항하고도 남을 전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칠광구 근처에서 인공섬을 포함한 많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이를 항모가 이끄는 칠기동 전대에 호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겠죠. 한국의 미래 안보 위협은 바다에 있고 바다에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합니다. 해양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면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기동함대의 위치를 제일 먼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군력 증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